여러분, 전 세계 인공지능 시장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을 단 두 나라가 다 해먹는데 그중 무려 90%를 한 나라가 혼자 다 씹어먹고 있습니다. 바로 이웃나라 중국도 아니고 대만도 아닌 대한민국입니다. 그것도 아주 잠깐 반짝 1등을 한 게 아니라 시장이 열린 이래 그 왕좌를 굳건하게 안 놓치고 있죠. 우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야기입니다. 더 기가 막힌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최근에 중국이 우리나라 반도체를 잡겠다고 단단히 도끼를 품고 시장에 거대한 돈 폭탄을 던졌습니다. 무려 450조 원이라는 상상조차 안 되는 어마어마한 돈을 반도체 하나에 때려 받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우리나라 1년 국가 예산이 728조 원 정도 되는데 그 절반이 훌쩍 넘는 돈을 혼자 다 쓰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중국 최대 디램 기업이 증시에 상장하면서 6조 7천억 원을 추가로 끌어모으고 낸드 플래시 기업들까지 뒤이어 상장 채비를 마치고 뛰어들었습니다. 이 소식이 터지자마자 국내 모든 언론과 뉴스 일면이 아주 싹 다 도배됐습니다. K반도체 이제 진짜 끝났다? 삼성과 하이닉스 대륙에 물량 폭탄 맞고 침몰한다며 아주 살벌한 칼발한 분위기를 조성했죠. 잠깐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에 대한 여러분 생각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난리통 속에서 과연 진짜로 우리 반도체가 대륙의 돈 폭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릴까요? 결론부터 시원하게 말씀드리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전문가들의 날카로운 분석을 보면 반전도 이런 반전이 없어요. 이번 중국 기업들의 대대적인 상장 랠리가 역설적으로 우리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압도적인 기술 경쟁력과 진짜 가치를 전 세계에 다시 한번 제대로 재조명하고 재평가받게 만드는 최고의 계기가 될 거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입니다. 도대체 우리 기업들은 속으로 무슨 배짱과 대전략을 가지고 있길래 이 험난한 공세를 꿋꿋하게 버텨내고 당당히 왕좌를 지키고 있는지 오늘 이 흥미진진한 썰을 한번 제대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먼저 중국이라는 곳이 도대체 얼마나 무지막지하게 도끼를 품고 미쳐 날뛰고 있는지부터 천천히 썰을 풀어볼게요. 미국이 얄밉게 엔비디아 같은 고성능 인공지능 칩을 중국에 못 사게 꽉 틀어막아 버리니까 중국 정부가 단단히 발끈했습니다. 안 줘? 더러워서 우리가 직접 만든다 하면서 완전히 배수의 진을 친 거죠. 향후 5년간 450조 원을 쏟아붓고 AI 반도체 자금률을 8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숫자가 무섭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중국 최대 디램 기업인 XMTI 1분기 순이익이 전년 대비 무려 1688%나 폭증했습니다. 1688%요. 보통 잘 나가는 기업이 50%, 100% 성장해도 시장이 뒤집어지는데 1688%는 그야말로 폭발입니다. 낸드 플래시 강자인 YMTC도 우한 공장 생산 능력을 작년보다 67%나 끌어올렸고 첨단 3D 낸드 플래시 양산을 시작하면서 미국 마이크론을 제치고 세계 3위권에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까지 쏟아져 나왔습니다. 언론이 왜 그렇게 뉴스에서 난리를 치며 호들갑을 떨었는지 대충 고개가 끄덕여지시죠. 숫자가 진짜 무섭게 크거든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기가 막힌 반전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중국이 발에 치일 정도로 돈을 써가며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운동장을 슬쩍 들여다봤더니 말이죠. 지들이 뛰고 있는 레인과 우리가 뛰고 있는 레인이 애초에 완전히 다른 세계에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 세상은 이미 조용하고 빠른 전기차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데 혼자 구형 경유 엔진 조금 고쳐달고 속도 높였다고 동네방네 대박 쳤다고 자화자찬하는 꼴이라는 겁니다. 한국이 저 멀리 고속철도를 타고 날아가고 있는 동안 중국은 이제 막 새마을호 엔진 고치며 쫓아오는 구조라는 거죠. 반면 중국 기업들은 여전히 마진도 안 남는 구형 제품 중심의 사업 구조에 꽁꽁 묶여 있다는 겁니다. 지들이 돈 보따리 싸들고 열심히 만들어봤자 스마트폰이나 PC에 들어가는 흔하디흔한 범용 메모리라는 거죠. 이름만 메모리일 뿐 한국이 만드는 HBM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제품입니다. 이 싸움의 본질을 알기 위해선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중의 핵심,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HBM이라는 녀석을 딱 알아야 합니다. 챗GPT가 질문에 답을 하거나 멋진 동영상을 뚝딱 만들어낼 때 머리를 팽팽 굴리는 칩이 있거든요. 그 똑똑한 두뇌에 연결된 초고속 신경망이 바로 우리 한국의 프리미엄 반도체입니다.
이게 없으면 인공지능은 아예 작동을 못해요. 근데 이게 기술적으로 진짜 미치도록 어렵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디램 칩을 시루떡처럼 수십 층으로 쌓아 올리면서 머리카락 굵기의 수백 분의 1밖에 안 되는 초정밀 구멍을 뚫어 연결해야 합니다. 그 수만 개 구멍 중에 단 하나라도 어긋나면 그 비싼 반도체 덩어리 전체가 그냥 불량품 폐기물이 되는 거예요. 돈 많다고 오늘 공장 지어서 내일 뽑아낼 수 있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수십 년간 엔지니어들이 밤새워가며 피눈물 흘려 쌓아 올린 노하우가 있어야만 가능한 영역입니다. 지금 중국 기업들은 상반기 안에 HBM3 흉내라도 내보겠다고 큰 소리를 뻥뻥 쳤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발열 잡느라 쩔쩔매고 기술적 난항에 부딪혀서 일정이 줄줄이 밀리고 있습니다. 협력사의 양산 수준의 발주조차 아직 이뤄지지 않은 처량한 신세예요. 현재 한국과 중국의 기술 격차는 최소 2세대에서 3세대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어요. 반도체 세계에서 한 세대 격차가 보통 2년에서 3년이니까 단순 계산으로 무려 6년에서 9년치의 차이가 난다는 소리입니다. 450조 원이 아니라 대륙을 다 팔아와도 지나간 9년의 세월을 돈 주고 단번에 살 수는 없는 법이거든요. 2026년 1분기 기준 HBM 시장에서 SK하이닉스가 58%로 1위를 지키고 있고 삼성전자가 32%로 2위입니다. 한국 두 기업이 HBM 시장의 9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아직 이 시장에 발도 못 들여놓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반전이 뭔지 아세요? 우리 기업들은 제자리에 서 있지도 않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올해 2월 12일 세계 최초로 차세대 HBM사 양산 출하를 공식 선언해버렸고 지난 5월 29일에는 세계 최초로 한 단계 더 앞선 HBM사 22단 샘플을 글로벌 고객사들에게 보란듯이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격차가 좁혀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더 미친 속도로 도망가고 있는 구조예요. SK하이닉스는 이미 올해 팔 물건이 진작에 완판, 솔드아웃 됐습니다. 만들기도 전에 다 팔린 거예요. 중국이 나중에 겨우겨우 구형 HBM3을 만들어내 본들, 시장은 이미 HBM4로 넘어가서 살 사람도 없다는 게 잔인한 팩트입니다. KFF 플러스 이 더 기가 막힌 진짜 반전은 우리 기업들이 밀려서 시장을 뺏긴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껍데기만 버리고 알짜배기만 독식하는 전략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마진이 낮은 싸구려 구형 제품 시장은 일부러 중국한테 다 대주고 있는 거예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메모리 빅3가 선단 웨이퍼의 최대 40%를 HBM 생산 라인으로 전환하면서 글로벌 범용 디램 공급은 연말까지 극도로 타이트한 상태입니다. 역설적으로 중국이 450조 원을 투자해주는 게 우리한테는 완전 땡큐입니다. 돈 안 되는 구형 제품은 중국 니들이 다 만들라 그러고 삼성과 하이닉스는 돈 냄새 풀풀 나는 HBM 프리미엄 제품에만 올인해서 영리하게 시장을 싹쓸이하면 되니까요. 그 달콤한 결실이 성적표로 딱 나왔습니다. SK하이닉스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률이 무려 72%에 달했습니다. 매출 52조 1,763억 원에 영업이익 37조 6,103억 원으로 창사 이래 최고 기록을 달성한 겁니다. 물건 1,000원짜리 팔면 무려 720원이 온전히 주머니에 남는 미친 장사를 한 거예요. 세계 파운드리 최강자 TSMC의 같은 기간 영업이익률이 58%인데 우리 대한민국 기업이 그걸 14%포인트 차이로 가볍게 들여밟고 넘어선 겁니다. 싸구려 제품 위주인 중국 기업들이 이 무시무시한 수익성을 따라올 방법은 하늘이 두 쪽 나도 없습니다. 게다가 중국 앞에는 도저히 진의 힘으로는 넘을 수 없는 통곡의 벽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최첨단 반도체 만들 네덜란드 ASML의 극자외선 장비는 미국의 통제로 구경도 못하고 CXMT는 미 국방부의 군사기업 깡패라고 딱 찍혀서 글로벌 시장에서 사실상 왕따를 당하게 생겼습니다. 게다가 돈 쌓아들고 공장 돌려봤자 기술력이 달려 수율을 못 잡으니 화웨이 칩 100만 대 만들 라인 깔아놓고도 실제 생산은 30만 대도 못하고 쩔쩔매고 있죠.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 입장에서도 미국 규제 리스크가 서슬퍼런 중국산 반도체를 미쳤다고 선언하며 쓰겠습니까? 그래서 카이스트 교수님 같은 반도체 석학들도 혀를 내두르며 말합니다. 중국지들이 기술력 엄청나다고 동네방네 과대포장해봤자 속을 샅샅이 까보면 양산 기술이나 신뢰도는 우리 발끝도 못 따라온다고 말이죠.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꺾이기엔 AI 시장이 비정상적으로 커졌다고 시원하게 종지부를 딱 찍어버린 겁니다. 한마디로 판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죠. 결국 역설적으로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선언하고 수백조 원을 퍼부을수록 이번 상장 사태처럼 우리 한국 반도체의 대체 불가능한 기술력과 진짜 가치만 전 세계 시장에 더욱 뚜렷하게 재평가받고 재조명되는 반가쇠가 될 뿐입니다. 싸게 팔아야 하는 시장은 중국 니들이 다 먹어라 던져주고 비싸게 독점할 수 있는 시장은 우리가 싹 쓸어 담는 영리한 구조를 완성해 가고 있으니까요. 결국 질문은 하나입니다. 중국이 450조 원을 쏟아부어도 왜 이길 수 없냐고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세 가지 있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간 쌓인 기술 노하우, 글로벌 고객과 맺어온 단단한 신뢰, 그리고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혁신의 속도. 중국이 눈물겹게 뛰어와 지금 우리가 있던 자리에 도착할 때쯤 대한민국은 이미 저 멀리 두 칸 앞에 가 있을 겁니다. 그게 반도체 강국 대한민국의 위대한 현주소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가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유익하고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세요. 대한민국 반도체를 응원하는 여러분의 뜨거운 생각도 댓글로 꼭 남겨주시고요. 다음에 또 훨씬 더 흥미진진하고 돈이 되는 생생한 경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